네,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예보분석관 이광연입니다. 오늘 주말, 다음 주, 그리고 장마 전망이라는 주제로 수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슈사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주말 동안 전국에 비가 예상되고 있는데 언제, 어디에, 얼마나 내릴지. 두 번째는 제일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부분이실 텐데요.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번 장마철이 언제쯤 끝날지, 그리고 장마가 끝난 뒤에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마지막 이슈사항은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지, 얼마나 더울지,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최근 동아시아 기압계 동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지난 수시 정례 브리핑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지만 추가적으로 좀 설명드리도록 한다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남쪽에는 이제 아열대 고기압이 점점 더 서쪽과 북쪽으로 확장해 오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 우리나라 북쪽으로 동시베리아와 오호츠크의 고기압 상공에는 이제 고기압이 발달하면서 블로킹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 남쪽과 북쪽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고기압 사이의 빈틈을 따라서 서쪽에서부터 주기적으로 정체전선과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면서 지난 18일 그리고 21일 우리나라에 강수를 뿌렸고, 이제 23일부터 24일까지는 이제 티벳 고원 가장자리를 따라서 돌아 내려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에 발달한 저기압이 이제 정체전선과 만나 더욱 발달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23일과 24일 전국에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장맛비에 대해 살펴보시면, 일단 서쪽에서부터 중국에서부터 발달해서 들어오는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23일 저녁부터 밤 사이에 서쪽 지방에 비가 시작돼서 점차 동쪽으로 비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때 저기압이 한반도를 통과하고 그 과정에서 약화되면서 24일 서쪽에서부터 차츰차츰 종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때 저기압의 이동 속도가 현재까지 전망하고 있는 것보다 느려지는 경우 25일까지도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25일까지 강수가 유지되는 경우 강원영동 쪽의 강수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저기압이 통과해 나가는 과정에서 강수가 종료될 텐데, 이전 시스템들과는 사뭇 다른 부분들이 이전 같은 경우 한 번에 체계적으로 강수가 종료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면, 이번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기압이 한반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약화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이제 칼로 물을 자르듯이 딱 강수가 종료되기보다는 국지적으로 산발적으로 그 구름이 남아서 비를 뿌리는 그런 형태로 강수가 종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상 강수량을 살펴보시면 강원 영동과 경북권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은 10에서 50mm, 강원 영동과 경북권에서 5에서 20mm로 이전에 한반도를 지나갔던 저기압, 정체전선상에서 발달된 저기압 또는 정체전선에 의한 강수량보다는 다소 적은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전과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대기 중에 수증기량을 나타내는 가강수량이나 를 살펴봐도 이제 전반적으로 수증기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이제 저기압 뒤쪽에서 남아있는 찬 공기의 강도 측면이라든가 비구름을 강하게 발달시킬 때 필요한 하층 제트 또한 이제 내륙 쪽으로 우리가 살고 실제 삶을 영위하고 관측 가능한 지역으로 오기보다는 남해상 쪽으로 많이 지나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강수량이 이전보다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23일부터 24일까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25일까지도 이제 비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장마철은 도대체 언제 끝나느냐, 언제까지 장마가 이어지겠느냐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많은 분들이 중기예보상에서 보셨다시피 23일, 24일 강수계가 통과하고 난 이후에는 현재 강수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한반도와 그 주변 부근에 500헥토파스칼, 약 5.5km 부근 상공 전후가 되겠는데요. 의 일기도를 살펴보시면 남쪽에서부터 점차 아열대 고기압이 북상해 오는 과정에서 이제 27일경을 전후로 해서 한반도는 아열대 고기압의 영향권에 본격적으로 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27일경을 전후로 해서 한반도가 아열대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 단순 하나의 수치 모델의 결과뿐이 아니라 지금 아래쪽에서 보시다시피 서로 다른 세 개의 수치 모델, 그리고 서로 다른 세 개의 수치 모델 내에 있는 수많은 수치 모델의 멤버들에 대해서도 모두 일관되게 나타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예상되는 바로는 27일경을 전후로 해서 한반도는 아열대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 것이다. 그래서 27일경을 전후로 해서 장마철은 종료될 것이다 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기예보상에서 보시면 27일 오후에 강수가 편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강수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열대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발달한 강수대로 현재까지는 분석을 했고, 이전 중기에서는 이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실황 점점 이제 예보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실황 분석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다 반영해서 분석한 결과, 이 강수대는 남쪽으로 내려오기보다는 점점 더 북쪽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보 구역으로 삼는 영역에 비를 뿌리기보다는 보다 북쪽으로 강수대가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발표될 중기예보상에서 27일 오후에 강수는 배제가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23, 24일 내리는 그런 체계적인 비 이후에 25, 26일 같은 경우는 중기예보상에서 체계적인 강수의 도입은 되어 있지 않는데요. 이렇게 25, 26일 같은 경우는 비록 체계적인 강수 시스템은 없지만 국지적으로 나타나는 강한 소나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 아래쪽에 보시는 그림은 26일 오후에를 예상한 3개의 서로 다른 수치 모델이 예상하고 있는 강수 예상도인데요. 지금 모델들의 결과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전반 세 모델 모두 다 소나기 형태로 강수를 모의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세 모델 간의 소나기가 나타나는 위치가 굉장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기예보 시점에서, 현재 시점에서 어디에 굉장히 높은 확률을 가지고 소나기가 내릴 거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기예보상에서 아직까지는 소나기가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제 예보 시간이 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리고 중기예보에서 단기예보로 넘어오면 넘어올수록 점점 더 25일과 26일도 체계적이진 않지만 소나기 형태의 비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마철의 종료, 즉 아열대 기단이 한반도를 점유하는 시점은 27일경을 전후로 점유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체계적인 장맛비는 23일부터 24일 이번 주말에 한반도 상공을 지나갈 비가 체계적인 장맛비로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위아래 두 장의 그림은 500헥토파스칼, 약 5.5km 부근이 될 수 있는데요. 500헥토파스칼 상공의 서울의 기온과 지위고도의 예측입니다. 지금 기압계의 패턴을 보시면 지위고도의 경향을 보시면 아실 수 있다시피 저기압계가 통과한 후 점차 고기압이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확장해 나가면서 오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막상 아열대 기단의 특징이 될 수 있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상층까지 유입되는 모습들은 27일경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23, 24 저기압이 통과하고 난 이후 이제 아열대 고기압이 본격적으로 확장되기 전까지는 일종의 장마철에서 그 장마철의 다음 장인, 여름의 두 번째 장인 MT 단계로 MT 페이즈로 넘어가는 전이 기간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전이 기간 동안은 23, 24와 같이, 또는 그 전에 20, 21일 또는 18일과 같이 체계적인 형태로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 또는 저기압을 동반한 정체전선에 의한 체계적인 강수 형태가 아니라 산발적으로 강한 소나기가 내릴,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내린 그런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현재까지는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지만, 올 여름 2022년 여름의 장마철의 끝은 27일경으로 현재까지는 전망이 되고 있고, 하지만 이제 그리고 체계적인 장맛비는 23, 24의 강수계가 마지막일 것, 그리고 전이 기간 사이에서는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 이 정확한 장마 종료 시점이라든가 장마철 내렸던 강수량에 대한 부분들은 이 부분들이 모두 반영돼서 실제로 이 현상이 벌어진 이후에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해서 결정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장마철의 정확한 시종과 장마철 기간, 그리고 장마철의 강수량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장마철이 모두 끝난 후에 이제 저희가 재분석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산출하고 이 부분들을 추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7일경에 장마철이 아열대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점유하면서 장마철이 끝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그러면 마치 헌법과도 같이 변할 수 없는 부분이냐 라고 질문을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반도를 기준으로 한반도 주변 기압계를 살펴볼 때 장마철의 끝, 즉 아열대 고기압의 북상과 관련된 요소들 중에 제일 큰 두 가지 요소를 살펴보면, 우선 한반도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동시베리아와 오호츠크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블로킹을 만드는 고기압, 그리고 남쪽 열대 지역에서 발달하는 요란들입니다. 이 블로킹을 만들어내는 고기압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예상으로는 26일 저녁 시간대 26일에서 27일로 넘어가는 시점을 전후로 해서 해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지금 보시는 수치 모델들의 결과들, 그리고 수치 모델 내 멤버들의 결과들을 살펴보면 일부 멤버들에서는 여전히 26일에서 27일로 넘어가더라도 이 블로킹을 만드는 동시베리아 쪽 상공에 위치하고 있는 고기압이 해소되지 못할 가능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로킹을 만드는 고기압이 해소되지 못할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남아 있어서 이 알대 고기압의 북상을 저지할 수 있는 세력이 완벽히 깨끗이 사라질 거다라고 지금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에는 아직까지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알대 고기압이 이제 남쪽에서부터 우리나라 쪽으로 북상하는 과정에서 현재 수치 모델이 예상하는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열대 그리고 아열대상에서 발달한 열대 요란에 의해서 아열대 기단이 보다 더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또 아열대 요란이 공급해주는 고온다습한 공기와 에너지가 아열대 기단의 북상을 돕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아래쪽에 보시는 두 개의 수치 모델 결과들에서 보시다시피 특정 모델들은 열대 요란이 강하게 발달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부 모델들 같은 경우는 열대 요란이 발달하지 않거나 대단히 약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열대 기단이 현재 시점으로 27일경을 전후로 해서 한반도를 점유할 걸로 예상되는 이 아열대 기단이 우리나라로 확장할 때 필요한 에너지의 공급의 정도에 대한 변동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선 27일경 아열대 기단이 우리나라를 덮어서 장마철이 종료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 부분에 대한 변동성이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모든 현상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저희가 나타난 관측 결과들, 실제로 나타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추후에 재분석 결과를 통해서 소통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장마철이 종료되면 사실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기엔 이제 장마가 끝났으니까 비가 없는 것 아닐까? 이제 본격적인 폭염이 찾아오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상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장마철의 종료는 단순히 비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름이 첫 번째 장에서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는, 즉 장마의 종료라는 것은 첫 번째 장의 마지막 문장의 온점이 찍히고 두 번째 문장의 첫 번째 글자가 눈에 들어오는 그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름의 첫 번째 장인 장마철에서 이제 두 번째 장인 MT 단계, 즉 아열대 기단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는 그런 시점으로 되는 것인데요. 이때 북태평양 고기압으로 대표되는 아열대 기단이 한반도에 본격적으로는 영향을 주고, 이렇게 아열대 기단이 한반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고온다습한 공기가 한반도를 점유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더해서 아열대 기단은 북태평양 고기압으로 대표되듯이 대개 고기압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아열대 기단이 들어오는 상황, 즉 아열대 고압부가 우리나라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선 대체로 하늘이 맑기 때문에 햇볕에 의해서 지면이 가열됩니다. 즉 덥고 습한 공기가 우리나라로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햇볕에 의해서 지면이 더 가열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페이즈, 두 번째 단계, MT 단계로 더 접어들게 되면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냥 단순히 폭염과 열대야만 나타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이렇게 대기 하층의 기온이 상승하는 상황 속에서 대기 중에 수증기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강한 소나기가 발생할 수 있는 원재료가 잘 쌓여져 있는 그런 조건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지적으로 바람이 몰리거나 지형과의 상호작용이 있는 경우는 국지적으로 매우 격렬한 호우성 소나기,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호우성 소나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장마철, 특히 올해 장마철에 많이들 겪으셨을 것 같은데, 장마철 같은 경우는 강한 비와 더위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그런 패턴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마철이 종료되고 여름의 두 번째 장인 MT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국지적으로는 강한 비가 내리는 가운데 또 다른 지역에서는 폭염이 나타나는, 또 폭염이 나타나다가 짧은 시간 내에 강하게 비구름대가 발달하면서 호우성 소나기가 쏟아지는, 즉 호우와 폭염이 동시에 나타나는 그런 더 위험하고 더 예측하기 어렵고 더 최신 기상 정보를 확인해야 되고 더 긴장해야 되는 그런 날씨로 접어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면서 호우와 폭염이 동반되는 것이 올해만의 특이한 현상이냐라고 질문을 주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답은 또 아니오입니다.
지금 아래쪽에는 제가 과거 어떤 연도인지 특정지어서 가지고 오진 않았지만 과거 세 해의 그런 여름철의 기온과 강수량의 패턴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모두 다 장마가 종료가 되고 MT 단계에 접어들면서 기온이 전반적으로 크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모두 다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강수량이 이 MT 단계 속에서 비가 내리지 않냐, 이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이 장마 단계에선 전국적으로 또는 체계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많은 비가 내렸다면 이 MT 단계에서는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내리는 그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전국 평균 강수량에서는 강수량이 적어 보이지만, 이렇게 예를 들어 전국에 고르게 내릴 비가 특정 지점에 쏟아져서 내렸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하면 이 MT 단계에 내리는 소나기는 장마 단계와는 유사할 정도로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더 강한 수준의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렇게 장마철이 종료된다고 해서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폭염과 호우가 동반되는, 폭염과 호우성 소나기가 같이 나타나는 더 위험하고 더 긴장해야 되고 더 최신 기상 정보를 자주 확인해야 되는 그런 시점으로 넘어가는 그런 기준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다음 주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장마철은 27일경을 전후로 해서 종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다음 주는 이제 장마철이 종료가 되고 여름의 두 번째 장인 MT 단계로 접어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장마철이 종료가 된 이후인 다음 주 같은 경우는 폭염과 강한 소나기가 공존하는 그런 날씨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26일부터 30일까지 500헥토파스칼 상공의 일기도, 그리고 대기의 불안정도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검은색 선으로 나타난 등압선을 보시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확실히 고기압의 영향권에, 즉 아열대 기단의 영향권에 들어선 모습들을 보여지고 있는데요. 다만 이 전이 기간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 기온까지 모두 다 고온 상층이 모두 다 덮여지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열대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었지만 대기 상층까지 기온 상승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아열대 기단의 영향에 의해서 대기 하층은 고온 다습해지는 상황이고, 또 대기 상층은 아직 덮여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기의 상하층 간의 기온차가 크게 나타나는, 그래서 대기가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날씨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대기가 강하게 불안정해지게 되면 결국은 구름이 강하게 발달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모두 갖춰져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구름의 발달을 시작해 줄 수 있는 하층의 기류 수렴이라든가 지형과의 상호작용 같은 것들이 있는 경우는 구름이 굉장히 강하게 발달하게 되면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렬하고 맹렬하다고 표현해도 어색하지 않을 수준의 강한 소나기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대기 하층의 기류 수렴이라든가 지형의 도움을 받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고압권의 영향을 들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어디에 수렴되기보다는 국지적으로 그때그때의 기상 상황에 맞춰서 변동될 가능성이 높다. 즉 어떤 지점에 어디에 피어오를지를 정확하게 미리 예측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고, 그 강수대가 발달하는 곳의 국지성이 대단히 클 전망이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장마철이 종료된다고 해서 이제 강수가 강수가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장마철이 종료됐지만 강한 소나기의 가능성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더 비에 대한 국지적으로 나타나는 강한 호우에 대한 피해에 대한 사전 점검이라든가 대비라든가 최신 기상 정보의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만약에 이 부분이 없는 경우, 즉 장마철이 종료됐다로 끝나는 보도들이 중심으로 나가게 되고 더 이상 비는 없을 것이다라는 형태로 보도가 나가게 되면 아마 저희는 다음 주 후반에 이런 기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장마철 끝났다더니 기습호우의 피해, 이런 형태의 기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27일경을 전후로 해서 장마철은 분명히 끝나는 부분들이 있지만 장마철이 끝난다고 해서 강한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강한 비가 국지적으로 내릴 수 있고, 또 이제 장마철이 끝나고 폭염이 다가오고 휴가철이 다가오는 만큼 야외 활동을 하시는, 그래서 비에 더 취약한 곳에 계시는 국민분들께서 늘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탁드리기로는 장마철이 끝나더라도 국지적으로 강한 소나기, 매우 강한 호우특보를 동반할 수 있는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릴 수 있다는 부분 강조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온은 어떻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7일경을 전후로 해서 아열대 기단이 우리나라를 점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23일, 24일 저기압계가 우리나라를 통과하고 난 후에 이제 다시 아래쪽에서부터 덥고 습한 공기가 올라오게 되는 결과, 지금 이제 수치 모델에서 예상하고 있는 결과들을 살펴보더라도 전반적으로 다 기온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모델과 상관없이, 모델마다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모델과 상관없이, 지역과 상관없이 모두 다 기온이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고, 저희는 이렇게 수치 모델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남쪽의 아열대 기단의 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분석한 결과로 생산한 줄기 예보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33도 내외의 높은 기온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들을 모두 다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단순히 33도 내외의 높은 기온뿐 아니라 이렇게 아열대 기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기 중의 습도 또한 높은 상황입니다. 즉 체감 온도는 실제 나타난 기온보다 더 높을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일 이후로, 강수계가 통과하고 난 이후로 발표된 폭염특보는 장기간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고온다습한 공기가 우리나라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밤 시간이 되더라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진 못하고 최저 기온이 25도 내외로 육박하는, 즉 열대야가 오랜 시간 지속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폭염특보와 열대야가 유지되는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런 무더위는 온열 질환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경향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발표되어 있는 폭염특보 같은 경우는 23일, 24일 우리나라를 통과한 저기압계가 통과하는 시점에서 해소되겠지만, 그 이후에 발표될 폭염특보는, 그 이후에 나타날 더위는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될 강한 더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아직 더위가 찾아오지 않아서 아직 본격적인 더위가 찾아오기 전에 미리 점검할 수 있을 때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환기시설이라든가 냉방시설이라든가 사업장 환경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사전의 대비와 점검과 시설의 보강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요약입니다. 23일부터 24일까지 정체전선에 동반된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23일 저녁부터 밤 서쪽 지방에서 시작된 비는 점차 동쪽으로 확대되고 24일 서쪽에서부터 산발적으로 그쳐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기압 이동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 25일까지도 일부 지역에선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북권과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10에서 50mm, 경북권과 강원 영동은 5에서 20mm 수준인데, 저기압의 이동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과 동해안, 경북 동해안 쪽은 강수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장마철은 27일 이후 아열대 고기압이 한반도를 상공을 점유하면서 27일경을 전후로 해서 장마철이 종료될 것으로 현재까지는 분석되고 있고, 23일부터 24일까지 통과하는 기압계에 의한 비, 즉 그 기압 강수가 끝나는 시점, 즉 24일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25일 가능성이 있는 이 비가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체계적인 장맛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체계적인 장맛비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 이후 장마철이 종료되기까지는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소나기 형태로 나타나겠습니다. 이 장마철의 종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여름의 첫 번째 장이 끝나고 두 번째 장이 시작되는 것만큼, 이 여름의 두 번째 장의 특징인 폭염과 열대야 그리고 호우성 소나기가 공존하는, 그래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짧은 시간 동안 강한 비가 나타나기 좋은 환경이고, 이에 더해서 온열 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장마가 끝났다고 해서 비나 날씨로 인한 피해가 없을 거다라고 긴장의 끈을 놓기보다는 장마가 끝나도 여전히 날씨에 의한 국민의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긴장의 끈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까지 전망으로는 장마철이 27일경 종료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장마 종료 시점과 장마철 강수량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모두 종합하고 추후 재분석을 통해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마철이 종료되고 난 이후인 만큼 전국이 무더운 가운데 곳곳에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고, 고온다습한 공기가 기본적으로 들어온 상황에서 맑은 날씨가 효과가 더해지면서 장기간 폭염특보와 열대야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무더위에 의한 온열 질환 피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 속에서 대기가 불안정해지게 되면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최신 기상 정보를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길, 그리고 이런 필요성들에 대해서 국민분들께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장마철 종료라고 생각을 하면 일반 국민분들께서 이제 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긴장의 끈을 놓아버리시는, 그래서 방심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장마철 종료 뒤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폭염과 강한 호우성 소나기에 의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주의와 경고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수시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